지금 무엇인가에 중독되었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신가요? 물론 중독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 경우에는 카페인, 담배, 술 정도가 떠오릅니다. 하지 못하면 괴롭고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이 드니까요.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책 도파민 네이션을 읽고 나선 저 스스로도 미처 몰랐던 다양한 중독에 노출되었던 것 같아 소름이 돋았습니다. 할 것이 정말 많은 시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을 보면 오히려 신기할 정도로 말입니다. TV, SNS, 유튜브 등등 우리의 지루함을 달래줄 친구들을 비롯해 온갖 맛있는 음식들, 술, 심지어는 불법적인 약물들까지도 요즘은 그리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쇼핑도 그렇습니다. 화려한 연예인들이 광고하는 번쩍번쩍한 물건들을 터치 몇 번이면 집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저자는 자신의 임상치료 경험을 토대로 중독에 관한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중독에 관여하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은 무언가를 섭취하거나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겪으면 기분이 좋아질 것을 예상하면서 나타나는 물질입니다. 예를 들면 술병을 보고 저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질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쾌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쾌락과 고통을 관장하는 뇌의 부위가 같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쾌락과 고통을 동시에 느끼지 않습니다. 저는 특히 도수가 높은 독주를 좋아하는데 생각해보면 독한 술 특유의 목을 타고 넘어가는 쓰라림이 고통스러울 법한데도 고통은커녕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어른들이 소주를 탁 넘기면서 시원하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저자는 쾌락과 고통의 저울이 양극단에 있음을 설명합니다. 마치 시소처럼요. 사람이 쾌락을 많이 경험할수록 쾌락 쪽으로 저울이 기울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서 그 저울을 다시 평형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쾌락으로 쏠렸던 저울이 단순히 평형까지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경험한 만큼 고통 쪽으로 기울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술을 마실 때는 그렇게 즐겁다가도 다음날 숙취에 시달리면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지는 것이 그래서였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면 그래도 괜찮을지 모르겠으나 사람에게는 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수준의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전보다 더 많은 자극을 주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제 경우 처음 술을 마셨을 때는 맥주 한 병에 골아 떨어져 버렸는데 나중에는 소주 한 병도 우스워진 걸 보면 내성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새삼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한 저울은 이와 반대로 작용합니다. 쾌락은 줄어들지만 고통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결국 저울은 고통 쪽에 치우치게 되며 우울증이나 불안감 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즉, 모든 쾌락에는 대가가 따르고 거기에 따르는 고통은 그 원인이 된 쾌락보다 더 오래가며 강하다는 것입니다. 중독은 결국 뇌 자체를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중독은 당장은 괜찮을지 모르나 결국에는 도덕적이나 관계에서 혹은 건강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유전적으로 중독에 빠지기 쉬운 유형도 있고 주변 환경, 심리 상태, 단순한 쾌락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보다 무엇이든지 손만 뻗으면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이유입니다. 특히 인터넷은 마치 주사기처럼 도파민을 우리에게 주사하는 가장 유용한 도구입니다. 저자의 환자 중 데이비드라는 사람은 불안 때문에 약물에 중독되었습니다. 낯선 사람과 대화를 해야 할 때면 얼굴이 빨개지고 땀으로 온몸이 젖었습니다. 때문에 각성제와 진정제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지 않으면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술을 마시게 된 것도 데이비드와 비슷한 이유 아니었나 싶습니다. 내일이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크다 보니 밤에 잠도 잘 못 잤습니다. 그런 제게 술은 최고의 묘약이 되어주었습니다. 집 앞 편의점에서 편하게 사와서 기분 좋게 취할 때까지 마시다 보면 잠도 잘 오고 불안한 생각들도 잦아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술을 마시는 날이 점점 늘어났고 마시는 양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마침내는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을 지경이 되었고 잠을 자더라도 숙취 때문에 다음날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 근본적인 문제는 미래가 불안하다고 느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술로 도피하면 할수록 더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는 등 실질적으로 미래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술을 계속 마시는 제 자신이 수치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수치심에서 도피하기 위해 더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사이클의 반복. 저자는 이게 전형적인 중독자의 악순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치심이 이 사이클을 더욱 파괴적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솔직히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들로부터 공감과 수용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이들과의 친밀감은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나를 걱정하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의 존재를 느끼자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모든 중독은 삶의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 아닌지, 심지어는 행복하기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중독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무 고리타분한 이야기 같지만 결국 주어진 삶에 충실하게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것, 그 하루하루의 감사함과 보람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가장 건강한 삶이자 이루어내기 어려운 삶인 듯 합니다. 많은 돈을 벌고 난 스스로의 모습,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성공을 이뤄낸 자신을 상상하는 중독에 빠져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술을 줄여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만약 중독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이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도 재미있는 책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